뉴욕주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뉴악의 수돗물 수질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뉴악시장은 오히려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멜버른 도심에서 소말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는 현재 3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250만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현재 급속히 번져가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 깊은 염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는 덜 위험한 차선책으로 알려졌지만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사실상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FDA 역시 대부분의 향을 넣은 전자담배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쿠오모 주지사의 발의가 채택된다면 뉴욕은 전자담배 판매를 완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누악의 수돗물 수질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뉴악시장은 오히려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수돗물은 낙후된 수도관에서 납성분이 물과 함께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받아왔는데 이번에 정수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아 발암 물질마저 포함되어 있다는 발표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그간 뉴욕시 정부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That the city of Newark has always been in compliance with the DEP and the EPA lead and copper rule in the city. We have never been told that we weren't. In fact, we've done everything they said and above and beyond. 라스바라카 뉴욕 시장은 미시건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오염과 비교하는 일에 대해 지나친 염려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상하수도관리국의 카림 하딘 부국장도 정수 시스템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추럴 리소스 디펜스 카운슬은 허용치 이상의 납성분이 함유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호주 멜버른 시내 도심에서 소말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행인 3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범행 후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가족과의 연관성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구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다카 폐지 무효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워싱턴 DC 연방지법 등 1심 법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건 판결은 있어왔지만 2심인 항소법원에서 다카 존속에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입니다.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약 7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 다카 수혜자는 7천에서 8천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지휘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특검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위는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도 뮬러 보호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헌법이 위태로운 순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 해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 긴급 청문회와 뮬러 특검 보호 법안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예계 스타들이 총기 규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연예계 스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등을 언급하며 총기 규제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Last night's shooting is another reminder that we have to do better. There is so much that we need to do in this world, but what I really believe is number one is making mental health a global priority. I wish that we could hear more appropriate language from our leadership. It's very sad, and my heart goes out to all of those people. Well, I think that this guy in the White House is really responsible for all this stuff. He set the tone.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과 합사하여 할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이 다시금 주장하는 총기 규제의 함성이 좀처럼 시들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총격 범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예고된 범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미 해병대 출신인 범인은 그가 살던 곳의 이웃 주민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곳 주민 한 사람은 18개월 전에 총소리와 같은 소리를 한밤중에 들어 경찰을 불렀던 일을 상기했습니다. 이들은 범인이 자주 소리를 지르고 자기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총격범인 이안 롱은 이 지역에 12년 전에 이사와서 줄곧 같은 집에 살았다고 주민은 전하면서 늘 총격범이 보여주는 몸짓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은 지난해에 총격범이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더 심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총기 소유자는 법적으로 총기를 반환시키거나 정신감정을 의뢰해 사전에 범죄를 막는 길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총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예고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웃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질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팸 본디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어주게 된 만큼 후임 법무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총공세를 방어해줄 충성맨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대선 직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부위원장으로 강등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던 그는 그 후 결국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세션스 장관에게 밀린 바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선 캠프 이력 때문에 세션스 장관처럼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재척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하원 의원은 심한 낭비벽으로 사치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멜다가 돈 세탁 등 7개 항의 부패 혐의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최고 7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장신구들을 소유한 물건은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일가에서 몰수한 것들입니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2억 달러, 약 2,200억 원을 스위스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지금도 활발히 정계에서 활동하며 하원 의원 3번의 연임을 성공한 이멜다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목요일 오후 11시경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간에 4명의 남성이 타겟 안으로 달아나는 한 남성을 에워싸고 흉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공격을 당하던 남성이 총을 꺼내 4명 중 1명을 쐈습니다. 총을 맞은 피해자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갱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총잡이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13살의 소년 2명이 인종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토요일 14살의 유대인 소년에게 접근해 그의 모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또 프랭클린 애비뉴에 있는 유대교회당의 앞 창문을 향해 금속 파이프를 던지기도 했으며 10살의 유대인 소녀를 땅바닥으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감시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긴 카운티 검찰은 2명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한 달 남짓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일 28살의 한인 에드워드 이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성적인 접촉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펠팍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 사상 최초로 한인 경위가 탄생했습니다. 펠팍 타운 의회는 현리 경사의 경위 진급을 승인했습니다. 펠팍에서 한인이 경찰 고위 간부인 경위를 맡는 것은 현리 경위가 최초입니다. 지난 3년간 뉴욕 가정상담소를 이끌어온 김봄신의 소장이 사임합니다. 김 소장은 자신이 떠나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세난 부소장이 신임 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인천에 도착한 대한항공기에 탑승한 30대 한국계 미국인이 기내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5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012편 탑승객 A씨가 비행 도중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 자해, 협박, 항공기 파손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8일 북가주에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2만 7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가주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가주주도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84마일 떨어진 뷰트 카운티에서 캠프파이어로 이름 지어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이날 오후 2시 현재 18,0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축구장 1,020개 면적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문직 취업비자, 즉 H-1B 비자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네, H1B 서류 심사에서 저희가 임금이 그 신청을 했을 때 노동 네. 임금이 적다고 네, 많이 네. 거절들을 한다고 그래요. 많이 들은 것이에요. 네네. 예.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왜 유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직하면서 받는 게 그 H1B 비자인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를 크게 비난해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영주권도 비난하지만 그게 네. 미국의 직장을 외국인이 뺏어가는 거다라고 자꾸 막 욕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네. 이제 이민국에서 좀 약간 그 신경을 써서 좀 눈치를 까다롭게 보겠죠. 까다롭게 네. 하면서 거부할 무슨 건수가 없나 핑계 네. 없나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이 좀 낮으면 네. 야 그럼 임금이 낮다는 얘기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도의 일을 하는 네. 사람한테 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많이 전문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면 많이 주는 거가 당연한 건데 적게 주니까 네. 이거는 이게 전문직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H1B는 어려운 일 하는 것만 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이거는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그렇게 나오면서 안 해줘요. 근데 잘 이론 발전을 이 직무 내용이 왜 어려운 일인지를 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좀 연구하셔가지고 보충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네. 네네. 네. H1B 승인을 받았는데 한국 가서 정식 H1 비자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우리 유학생 젊은이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그 졸업하고서 청혼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직장에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경험을 쌓고 가기도 하고 네, 어떤 네, 분들은 그렇죠. 여기서 경험 쌓다가 여기서 영주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서 네. 신분 변경을 해서 네. H1B라는 신분 변경을 하신 거예요. 네. 이분이 신분 변경이지 이 H1B라는 비자를 받은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다가 네. 예, 한국 같은 데 가시게 된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시든가 외국을 가게 되면 네. 들어올 때는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유학생 비자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바꾼 그 신분 변경을 한 H1B 비자라는 그 네. 스탬프를 네. 한국에서 받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거절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사가 이렇게 볼 때 다 네. 이렇게 보면서 괜찮냐고 그러고 찍어주면 좋고 네. 그러면서 당신 이거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H1B 조건에 안 맞아 안 해줘. 그리고 안 해주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서 한국에 비자 받으러 갔다가 못 들어온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네네네. 많았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H1B 비자를 통해서 네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또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을 했을 때 해외 출장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해외 때 출장을 나갔을 때 그러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뭐 했을 때 뭐 네. 그 뭐라고 하죠? 여행증? 여행증. 네, 네네. 여행증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H1B 뭐 그 비자로 해야 되는 비자도 건지 있고, 예.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H1B 비자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회사에서 일 잘한다 그래서 야 영주권 해주마 그러면서 또 많이 해줘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뒤에 영주권 신청하고서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노동 카드 영주권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카드 식구들한테도 또 나와요. 네. 그리고 부인이 있거나 네. 아이들이 있으면 그 유학생인 이 동반자들한테도 일할 수도 있고 네. 뭐 이 운전면허도 할 수 있고 네.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는 네. 그 노동 카드라는 네. 걸 줘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너 영주권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해외 여행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고 또 여행증도 같이 네. 줘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사람은 H1B 비자를 갖고 있거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네. 이제 영주권으로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 노동 카드도 생기고 네. 또 외국을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증도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못 받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네. 법이 두 가지가 서로 네, 충돌을 네, 네, 해서요. 네, 네. 자, 첫째는
그 H1B 네. 비자인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럴 때에 그걸로 갔다 올 수가 네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H1B로 갔다가 H1B로 들어오면은 네. 그 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H1도 갖고 있고 영주권으로 신청한 그 수속도 계속 같이 둘이 동시에 진행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해외 여행증이 있고 노동 카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H1B 상관없이 이 영주권 카드를 근거로 노동을 하고 네. 일을 하는 걸로 바꾸고 네. 아니면 영주권 신청한 것 때문에 생긴 여행증을 가지고 네. 한국 갔다가 왔다든가 카나다를 갔다 왔다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당신은 영주권 절차만 계속 킵하고 네. 유지하고 H1B는 버린 걸로 법이 간주를 해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래서 영주권이 잘 돼서 받으면 좋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가 잘 안 돼서 영주권이 잘 틀어져 가지고 못 받게 되면 네. 그 영주권 아까 얘기했듯이 H1B는 없어진 걸로 됐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권이 잘 돼서 받으면 괜찮지만 영주권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못 네. 받게 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들은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혹시 영주권이 어떻게 이렇게 뭐 잘못될지 모르니까 영주권도 킵하고 네. H1B 비자도 같이 킵해서 둘 다 둘 다, 킵하고 네. 나중에 영주권이 혹시 잘못돼서 못 받더라도 아직 H1 비자가 살아 있으면 네. 계속 합법 유지를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 또 H로 일할 수 있고 네. 영주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패한 이유를 알아서 그걸 근거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영주권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킵하는 네.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혹시 영주권이 잘 안 됐을 때 그 H1B를 킵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주권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두 가지를 여행을 갔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네, 그럴 경우에는 된다는 이제 이 선택을 할 때 영주권으로 받은 여행증을 보여주면서 네. 들어오면 네. H1B는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주권 네. 하는 것만 남아 있고 네. 영주권 그냥 킵하고 여행 그 H1B로 나 H1B로 들어오겠다. 나 그래서 H1B 그 수석으로 그 비자를 이렇게 들어오면 H1B도 살아 있고 네. 영주권도 살아 있고 그렇게 되는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